미국 브라질 관세 분쟁이 커피 시장에 미치는 충격파 지난주에 말이죠. 커피 업계를 완전히 뒤흔든 뉴스가 하나 터졌습니다. 미국이 브라질산 수입품에다가 무려 50%라는 엄청난 관세를 때리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원래는 8월 1일부터 바로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일주일 미뤄져서 8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오렌지 주스, 철강 이런 다른 브라질 주요 수출품들은 다 관세 면제 리스트에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딱 커피만 의도적으로 빼버린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큰 문제냐면요. 브라질이 전 세계 커피의 37%를 만들어내는 절대적인 1위 생산국이에요. 미국이 들여오는 커피의 3분의 1이 브라질산이라고요. 한마디로 대체할 수 없는 핵심 공급처한테 징벌적인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한 셈입니다. 자, 그럼 이번 관세가 왜 이렇게 특이한지 살펴볼까요? 보통 관세라는 게 경제적인 이유로 하는 건데 이번엔 완전히 정치적인 동기에서 나온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가 뭐라고 하냐면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을 브라질 법원에서 재판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거기다가 브라질이 미국 소셜미디어 회사들한테 이런 콘텐츠 지워라 하고 명령한 것도 문제 삼고 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원래 관세는 무역 적자 때문에 하는 건데 미국이 브라질하고 무역해서 오히려 돈을 더 벌고 있다고요. 경제적인 명분이 전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줬을까요? IC 아라비카 선물 시장이 바로 반응했어요. 7월 30일에 9월물이 292.75센트로 거래되고 있었는데 8월 1일에는 284.25센트로 뚝 떨어졌거든요. 하루 만에 3.92%나 빠진 거예요. 관세 연기 소식 듣고 그래도 일주일은 더 있네 하면서 잠깐 안도한 건데 사실 근본적인 위협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나타났어요.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이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인 거예요. ICO 종합지표 가격은 7월 평균이 259센트 정도로 비교적 안정적이었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선물 시장은 나중에 공급이 막힐 수도 있어 하면서 미래를 걱정하는 거고 현물 시장은 지금은 커피가 충분해 하면서 현재 상황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작 브라질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까요? 브라질 커피 수출 협회 세카페에서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서 난리가 났어요. 미국 국립커피협회랑 손잡고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거든요. 제발 커피만이라도 관세 면제 리스트에 넣어달라고 말이에요. 동시에 플랜 B로 유럽이랑 아시아 시장을 더 키우는 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을 포기하는 건 불가능해요. 세차페 마르코스 마토스 대표가 한 말이 정말 핵심을 찌르는데요. 소비 관점에서 미국 시장은 대체 불가능하고 생산 관점에서 브라질도 마찬가지다라고 했어요.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해져요. 브라질이 1년에 커피를 6,500만 백이나 만들어내고 그중에 4,560만 백을 수출하거든요. 이 중에서 약 800만 백이 미국으로 가요. 2위 생산국인 베트남도 300길만 백을 만들긴 하는데 대부분이 로부스타 품종이에요. 미국 블렌드 커피는 아라비카 기반이라서 베트남 커피로는 맛이 안 나온다고요. 결국 브라질과 미국은 서로 없으면 안 되는 관계인데 정치적인 싸움 때문에 이 관계가 위험해진 거예요. 자, 그럼 미국 커피 업계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제일 큰 타격을 받는 건 중소규모 로스터들이에요. 이 업체들이 평소에 얼마나 빡빡하게 장사하는지 아세요? 이익률이 겨우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원재료 값이 갑자기 50%나 뛰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업체들이 이거 문 닫아야 하나 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더치브로스나 던킨 같은 대형 체인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사들이 자기들만의 시그니처 블렌드를 만들 때 브라질 원두를 기본으로 쓰거든요. 그럼 다른 나라에서 커피를 사오면 되지 않냐고요?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콜롬비아가 2위 공급국이긴 한데 2025년 26시즌에 생산량이 오히려 5.3%나 줄어들 예정이에요. 거기다 콜롬비아 커피도 이미 15% 관세를 내고 있고요. 베트남은 20% 관세에다가 로부스타 중심이라서 미국 입맛에 맞는 직접적인 대체제가 되기 어려워요. 결국 미국 업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50% 관세를 물고서라도 브라질 커피를 계속 쓰거나 아니면은 관세는 좀 낮지만 품질이나 물량 면에서 아쉬운 다른 나라 커피를 쓰거나 정말 진퇴양난이죠. 그럼 이 모든 비용은 결국 누가 부담하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 소비자들이에요. 미국 국립커피협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수입된 커피 1달러가 미국 안에서 로스팅하고 유통하고 판매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43달러의 부가가치를 좀 만들어낸다고 해요. 관세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면은 이 전체 과정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오를 것 같으냐면은 파운드당 10달러 하던 커피가 13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30% 인상인 셈이죠. 더 심각한 건 기존에도 커피 값이 계속 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만 12%나 올랐고 지난 5년간으로 보면은 무려 74%나 뛰었거든요. 여기에 관세까지 더해지면은 정말 기름에 불 붙는 격이에요. 다행히 가격 인상이 바로바로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카페들이 기존에 쌓아둔 재고가 있으니까 몇 달은 버틸 수 있을 텐데 마트에서 원두 사는 일반 소비자들은 더 빨리 체감하게 될 것 같아요. 이번 관세 조치가 전 세계 커피 무역 지도 자체를 바꿀 수도 있어요. 브라질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겠죠. 유럽 유니언이 1년에 400만 백, 일본이 670만 백이나 소비하는 거대한 시장이니까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반대로 미국 시장에서는 콜롬비아, 온두라스 이런 나라들이 브라질이 빠진 자리를 일부나마 차지할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글로벌 가격이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브라질 커피가 유럽이랑 아시아로 몰리면서이고 그 지역 가격은 떨어지고 미국에서는 한정된 비브라질산 아라비카를 놓고 업체들이 경쟁하면서 가격이 오르는 거죠. 결국 관세가 미국 소비자들한테는 손해를 주고 다른 지역 소비자들한테는 혜택을 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까요? 일주일 관세 연기 자체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진짜 문제는 50% 관세 위협 그 자체에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선물 시장이 롤러코스터 타듯이 오락가락하고 업체들이 패닉 상태에서 원두를 사재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중기적으로는 소비자 가격 인상이 본격화될 거고 장기적으로는 아예 글로벌 커피 무역 패턴이 바뀔 수도 있어요. 앞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계속 지켜봐야 할 포인트들이 있어요. 정치적인 면에서는 백악관에서 추가로 뭔가 발표하는지 미국 법원에서 이제 어떤 판결이 나오는지 봐야 하고요. 기본적인 시장 상황으로는 브라질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IC 재고 수준이 어떻게 변하는지, 각 나라별 수출 데이터는 어떤지 체크해야 해요. 거시경제적으로는 달러 대비 브라질 해율, 환율 동향도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이번 사태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정치적인 리스크가 실제 시장 상황보다 더 강력한 가격 결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브라질에서 풍작이 예상되는 좋은 상황인데도 정치적인 불확실성 하나 때문에 시장 전체가 요동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 뒤에 이렇게 복잡한 글로벌 정치 경제학이 숨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생생한 사례인 것 같아요.